네이버 월웹툰 탑5를 간단하게 소개한 뒤 향후 순위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웹툰은 뷰티풀 군발인데요. 이 웹툰은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에게도 징병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여성한테도 의무적으로 병역의 책임이 주어진다는 설정으로 시작했습니다. 2006년을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웹툰의 분위기는 굉장히 처절했는데요. 의경내 똥궁이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분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은 만화였습니다. 토 나올 정도로 현실을 잘 묘사해서 작가님을 조사해봤는데 2006년에 입대한 군필자라서 자기가 직접 겪은 경험담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6년 4월 18일 1위에 오르면서 한때 한 달 정도 월웹툰의 최강자로 군림했는데요. 이때가 시네탑이 잠깐 호화킨 에피소드가 끝난 뒤 한 달 정도 휴식기를 가진 시기였습니다. 시네탑이 복귀하자마자 금방 1위 자리를 뺏긴 걸 보면 시네탑과의 정면 승부는 힘들어 보입니다. 월요일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웹툰은 백수새끼입니다. 백수새끼는 2019년 9월 1일에 연재를 시작한 작품으로 연재한 지 4달밖에 되지 않은 신작 만화인데요. 썸네일만 보고 일본 만화 토리코나 시극의 소마 같은 요리 만화인 줄 알아서 관심 없었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등장인물들의 가슴 아픈 사연도 담겨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도 잘 그려낸 만화였습니다. 주인공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준생이고요. 여친이랑은 7년 동안 사귀었다가 갑자기 이별 통보를 당한 게 웹툰의 초기 설정이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싸우거나 우울할 때마다 항상 음식으로 기분을 풀고요. 대부분의 사연들이 음식과 엮여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웹툰이 전개됩니다. 월웹툰 3위는 인생 존망인데요.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순식간에 상위권에 오른 만화입니다. 인생 존망이 이렇게 순식간에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데에는 네임드 작가들의 영향력 때문은 아닐까 싶은데요. 스토리는 외모지상주의를 연재하고 있는 박태준 작가가 썼고요. 그림은 프리드로우를 연재하고 있는 전선욱 작가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에 프리드로우의 인기 등장인물이 나온다거나 외모지상주의의 4대 크루와 비슷한 느낌이 나는 설정이 나오는데요. 외모지상주의에서는 약했던 주인공이 강한 신체를 얻어서 강해진다면 인생 존망에서는 강한 주인공이 약한 사람과 몸이 바뀌면서 약해집니다. 웹툰의 재미와 워낙 재밌게 연재를 잘하는 두 명이 모였다 보니 정말 재밌었는데요. 웹툰의 설정이 다른 웹툰에서 본 걸 반대로 바꾼 느낌이었고 액션도 막장스럽게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되면서 좀 진부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만화야 재밌으면 장땡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한테는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품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만화입니다. 월웹툰 2위는 2013년에 연재를 시작한 장기 연재 만화 윈드브레이커입니다. 일본 만화 겁쟁이 페달과는 다른 느낌이 드는 자전거 웹툰인데요. 겁쟁이 페달은 정식대회 느낌이 강하게 된다면 윈드브레이커는 길거리 대회를 친한 친구들끼리 나가면서 우정을 쌓고 그 과정에서 울고 웃는 청춘의 스멜이 많이 나는 학원물 장르입니다. 정말 재밌을 땐 미친 듯이 재밌고 슬플 땐 미친 듯이 슬프고 멋질 땐 미친 듯한 명장면을 뽑아내는 딱히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명작 만화인데요. 스토리의 개연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너무 훌륭해서 딱히 비판할 게 없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지친 청춘들에게 좋은 메시지도 많이 전해줘서 마음을 힐링하기에도 좋은 따뜻한 웹툰이었습니다. 유일한 흠이 있다면 일진들과 조폭들을 미화했다는 건데요. 웹툰의 주요 독자층이 10대다 보니 따라할까봐 살짝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웹툰이 끝나더라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월웹툰의 최강자는 넘사벽입니다. 시네탑은 네이버 웹툰 전체를 통틀어서 압도적인 위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시네탑 팬카페 회원수만 해도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참고로 원피스의 팬카페 회원수가 16만 명 정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와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다는 건 국내에서 시네탑의 입지가 얼마나 굳건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작품성을 비교해도 원나블한테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블리치는 아이젠 소스케까지만 좋았고 풀브링부터는 마탱이가 갔으니 빼도록 하겠고요. 원피스는 맨날 해적단이랑 해적단의 구도를 붙여가며
시간을 질질 끄는 걸 보고 어느 정도 한계가 보였습니다. 그나마 나루토의 작품성이 뛰어났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루토는 원피스의 정상결전이나 블리치의 아이젠 소스케 때처럼 딱히 긴박감 넘치는 명작 에피소드가 기억에 남지 않았고요. 스토리가 너무 천천히 전개돼서 보는 내내 정말 지루했습니다. 반면 전신의 탑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오줌 지렸고요. 모든 에피소드가 시간을 끈다기보다는 중요한 의미가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의 탑 1부에서는 비선별 인원으로서의 밤의 능력 시험과 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한 퍼그의 시련이 주어졌고요. 공방전에서는 밤이 시련을 극복하고 모든 동료들을 되찾았습니다. 지옥열차는 비선별 인원들이 걸은 길이라는 점에서 밤의 영향력을 끌어올리기 굉장히 좋은 에피소드였는데요. 밤의 역량을 탑의 왕인 자드와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더했고요. 마지막 정거장에서는 선별인원 수준이면서도 랭커와 대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시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일본 만화들처럼 길게 연재하기 위해 에피소드를 버린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세계관은 그야말로 완벽했고요. 지옥열차에서 스토리가 다소 늘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작가님이 그 의견을 반영했는지 요즘엔 스토리 전개도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덴마나 나이트런, 쿠베라 같은 판타지 웹툰에 비해 난이도도 낮은 편이고요. 단순한 스토리로 욕먹은 노블레스나 갓 오브 하이스쿨에 비해 스토리도 탄탄한 편입니다. 그야말로 네이버 웹툰의 미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의 탑은 압도적이었는데요. 1위 자리는 넘사벽이니 제외하고 2위부터 5위를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는 백수새끼가 차지할 것 같은데요. 뷰티풀 군바리가 휴재 중이어서 그렇지 연재한지 굉장히 오래돼서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웹툰입니다. 하지만 뷰티풀 군바리도 인생 존망을 이길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주인공이 너무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병역 만화는 짬이 낮을 때가 제일 박진감 넘치고 재밌습니다. 웹툰이 후반부에 다다른 시점에서 예전만큼의 파급력을 낼 수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상위권에서 깔끔하게 완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인생 욕망이 윈드브레이커도 이길 것 같습니다. 인기 작가 2명이 연합한 시너지 효과가 너무 크고요. 윈드브레이커도 슬슬 완결로 향해가는 시점에서 점점 소재가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신의 탑과 인생 존망 투톱 체제로 갈 것 같은데요. 외모지상주의가 금요일에서 갓 오브 하이스쿨은 이겼지만 이때 갓 오브 하이스쿨은 점점 완결을 향해 달려가던 시점이었습니다. 반면 신의 탑은 여전히 세계관이 완성되려면 한참 남았고요. 지금 탑의 중반도 오르지 않았는데 탑 밖의 세계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갓 오브 하이스쿨이 외모지상주의한테 밀렸을 때와는 느낌이 다르다고 보고요. 인생 존망이 신의 탑의 두터운 팬층은 넘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